학원 운영하실 때 아이들을 티칭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학생들 등록하고 상담하고 출결 관리, 학원비 납부 관리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지금 제가 학원을 운영하시고 계신 지인분께서 갖고 계신 어려움이 여러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학생들을 티칭했을 때 출결 관리 시스템을 수기로 하다 보니까 출결 체크나 회차 관리가 잘 안 돼서 학원비를 납부 받아야 되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에 그 학부모님께 연락드려서 하기가 어려워서 좀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간편하게 하면서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 학생한테 비용을 납부 받아야 되는지,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언제 결제가 되었으며 다음 결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한 시트로 볼 수 있게끔 제가 작업해드리면 학원 운영을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구글 시트를 기반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드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웹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환경에서 작업해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IT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관리하실 수 있게끔 구조를 잡아봤고요. 제가 이거를 디테일 잡아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거 손을 볼 거를 또 보고 실제 사용 케이스를 그분에 맞춰서 지금 작업해 드리고 있는데, 가급적 범용성을 확보해서 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회원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쓸만한 템플릿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도 고려해서 작업을 좀 해봤거든요. 이거를 이용하시면 지금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겪고 계신 그 문제를 꽤나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댓글로 제가 남겨드릴 텐데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 템플릿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또 환경 설정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앱스 스크립트 개발 언어를 사용해서 스프레드시트 안에 자동화 기능들을 많이 담아드렸고, 웹앱을 배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웹으로 앱을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조금 그 화면 UI 구성을 좀 더 간편하게 해서 직접 출결 체크 같은 경우 할 때 PC를 꺼내서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는 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많은 데이터 관리할 때는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다면 오늘의 학생이 언제 출석했는지 정도는 그냥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개발을 했거든요.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쓸 만큼은 되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화면 공유 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그 스프레드시트랑 웹앱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학원 관리 그리고 웹앱 열기를 누르시면 이 별도의 창에 제가 만들어 놓은 웹앱이 열리게 되고요. 앱스 스크립트에서 제공되는 기본 웹앱 기능이고 별도 뭐 호스팅 서버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대시보드를 보면 전체 학원생들의 현황, 그 오늘 출석, 4월 출석, 플랜, 4월의 매출, 미수납은 얼마인지 간단히 미납자 리스트를 볼 수 있고요. 회차 소진이 임박한 학생들이 볼 수 있고, 출석 체크 메뉴에 가시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 시켜놨어요. 모바일 화면에서 이거 시간대별로 이 학생을 선택하고 오늘 4월 16일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기본적으로 2시 15분으로 바이닝이 돼요. 직접 수정하셔도 되고, 현재 시각을 그냥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시각을 선택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이 한지우 학생에 대한 출석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각으로 출석이 진행됐고, 이제 기존에 이미 출석한 건에 대해서 취소를 하려고 한다면 이 학생을 선택하고 출석 취소를 하면 그 학생에 대한 회차 감소됐었던 부분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관리 메뉴에서는 새로운 학생을 등록하실 수도 있고 지금 전체 학생 목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선택해서 이 학생에 대한 디테일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결 관리 부분은 아까 출석 체크한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출결 내용의 전체 리스트가 있어요. 이 기간별로 조회하실 수도 있고 그 학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학생이 언제 출석을 했는지, 언제 이제 회차가 다 소진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결을 선택하면 그 출결 시간에 해당되는 그 값을 상태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플랜 부분은 학생마다 어떤 식으로 수강 플랜을 설정하신지가
다르잖아요. 가령 이 류지민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자녀 회차가 지금 7인데 뭐 회차를 변경할 때 여기에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쪽 그 출결 상태를 바탕으로 확인을 하지만 아예 기존 데이터가 없이 새로 시작하겠다 하면 여기에서 자녀 회차를 변경해서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협 요일이나 이런 것들은 변환할 수 없고, 만약에 이제 플랜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플랜을 0으로 종료시키고 이제 새로운 플랜을 이제 등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려고 구상을 했어요. 수납 관리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미납된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접었다 펼칠 수 있게끔 해놨고, 수납 내역을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오시윤 학생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오시윤 학생으로 검색을 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수납 내역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신규로 수납한 내역을 새로운 사람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 수납 내용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삭제하실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는 공간, 출결 관리하고 수강 플랜을 수정하고 등록하고 수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필수적인 기능들을 여기에서 관리하신다고 보면 되고, 이 출석 체크는 이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일간으로 보실 수 있고 주간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이 주간까지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월로 이제 4월, 3월, 5월 이렇게 보실 때는 전체 학생들이 어느 시간대에 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제 계획된 시간을 이제 파란색으로 예정 시간이고요. 이 초록색은 실제로 이 학생이 왔었던 시간, 출결 시간을 초록색으로 표시하게 해놨습니다. 빨간색은 결석 처리 한 건에 대해서만 빨간색으로 표시되게끔 구현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본 설명을 마치고 이제 템플릿으로 다운받았을 때 초기 세팅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템플릿을 제공해 드렸을 때 어떻게 사본을 가지고 세팅을 하실 수 있는지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본이 이제 설정 부분 제외하고는 다 모든 내용들이 다 비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비어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이제 하나씩 그 운영하시는 학원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셔서 웹 앱으로 배포를 할 텐데, 첫 번째 배포다 보니까 새 배포를 하시고 웹 앱을 어떤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지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만, 그리고 구글 계정이 있는 모든 사용자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모든 사용자로 할 건데, 다른 경우에는 자신의 구글 계정만 들어갈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럴 때는 이걸 보고 있는 사용자가 누군지를 체크할 수 있겠죠. 모든 사용자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내용을 다 보실 수 있게끔 구성하는 건데, 저는 이제 모든 사용자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배포한 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앱스 스크립트에 액세스 승인하는 거거든요. 앱스 스크립트 프로젝트, 이 코드가 작업하려고 하는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접근해서 어떤 동작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승인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게 구글 드라이브에도 설정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문서 생성하는 기능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글 닥스에 읽고 쓰고 새로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다 동의를 해주셔야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구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배포가 끝나면 이 URL을 복사해서 이 스프레드시트 웹앱 URL에다가 복사를 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복사해 넣으면 학원 관리 체크 메뉴를 눌렀을 때 웹앱 열기 버튼으로 이 링크가 바로 이동되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 웹앱으로 바로 이동이 되고, 이 웹앱 화면이 어떻게 보면 실제 사용자분들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놓은 거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작업하시기 편할 건데,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저게 없더라도 모든 데이터는 여기에 입력이 되고 여기에서 다 표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한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컨트롤하고 더 쉽게 더 편의성을 높인 부분이 이 웹앱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프로그램이랑 다른 거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별도로 웹 호스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엑셀 처럼 보이는 이 스프레드시트가 우리의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라는 점이 일반 사용자분들이 조금 관리하기 편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설정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설정 부분에 어떻게 이제 학원 이름을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메뉴는 이름 어떻게 할 거고, 수강 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본 세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걸로 이제 드롭다운 세팅을 이제 하게끔 명령을 해놨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을 구분하는 고유 아이디를 우리가 내부
내부적으로 정하실 거예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만드셔도 되고 기본 샘플 활용하셔서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 학생이 처음 등록했을 때 이름을 넣고 그리고 생년월일을 넣고 학년, 학부모 연락처, 그리고 학부모 이름, 등록일, 그리고 이 학생의 지금 상태가 재원인지 휴원인지 퇴원인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좀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총 학생이 어느 정도 있고 지금 그 학생의 상태는 어떻고 그 학생은 지금 나이가 어떤지 연령대별로 그리고 학생의 학년별로에 대한 통계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수강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 아이디와 따라와서 어떤 학생이 어떤 플랜을 지금 듣고 있는지 그 플랜의 수강 유형은 어떤 건지 그리고 총 회차 중에 자녀 회차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입력하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출결 기록 또한 여기서 지금 출석 체크하면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씩 쌓일 거예요. 그러면 출석 체크가 완료되면 여기에서 완료 상태로 체크가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 템플릿 파일만 받았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설정 도구 세션에 가셔서 샘플 데이터를 대량으로 한번 넣어 보시면 기본적으로 학생 30명에 수강 플랜 35건, 출결 200건, 수납 35건이 기본 설정이 될 거예요. 이걸 그대로 쓰시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입력된다라는 걸 한번 보신 다음에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값들을 보면은 이런 고유값으로 학생이 구분된다는 거 보시고, 여기에서 표시되는 방식들은 뭐 스프레드시트의 기본 서식에서 뭐 숫자 표시, 뭐 요일까지 뭐 숫자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이런 내용들은 직접 수정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수강 플랜도 뭐 이런 식으로 관리될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화면에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학원 사이트 웹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학생의 대시보드 먼저 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 전체 재원생, 전체 30명 중에서 재원생은 25명이라는 거, 오늘의 출석 현황, 4월의 출석 횟수, 활성 플랜, 꼭 대시보드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겠다 하면은 뭐 빼거나 할 수 있는데 학원 상황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하면은 여기에 원하는 정보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4월의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미수납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 보여드리면서 이 미납자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학생들 이제 선택해서 이 부모님께 뭐 메시지 보내는 기능, 알림톡 보내는 기능, 이런 것도 하나 지금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음 버전으로 만들게 되면 템플릿 추가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진행했고 다음으로 이제 파란색 부분이 예정 건들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진행한 건은 아니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일자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누르면 오늘 일자로 가게 되고요. 시간대별로 정렬되게 되었고, 이 학생 지금 다 출석을 했죠. 정지호 학생이 생각해보니까 저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출석을 취소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의 상태는 출석 상태에서 출석 취소가 되었으니까 예정 상태로 변경되겠죠. 이 학생은 오늘 이미 어제 건이기 때문에 오늘 건이고, 그러면 오늘 이 학생이 내가 생각한 시간으로 시간을 변경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각이 2시 45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각이 기본 바이닝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미 왔다 그러면 1시 30분에 왔다, 그렇게 세팅을 하면 1시 30분에 출석이 완료됐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화면이 좀 좁더라도 전체 내용을 쉽게 보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건에 대해서 회차별로 세팅이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회차별로 수업 플랜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정을 생성하면은 오늘이 16일인데 다음 주 20일에서 26일 건에 대해서 예정을 생성하면 예정 플랜이 생성이 되고요. 저 날짜에 가서 그날이 되면 이 날에 대해서 이제 출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정 시간은 학생 때별로 언제 오기로 했는지 그리고 플랜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자동 설정되게끔 구성을 해놨고요. 주차로 보게 되면은 주차에서도 뭐 조소은 학생이 만약에 이날 월요일 20일 10시에 오기로 했는데 이 수업 날짜를 변경해야겠다 그러면 20일에서 21일로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시간도 만약에 11시로 변경한다 그러면 여기서 출석 처리도 할 수 있지만 일단 변하는 걸로 조소은 학생이 저쪽 11시로 이동하는 걸 한번 보실게요. 조소은 학생이 이쪽 11시로 이동하신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출석을 체크하실 수도 있고 예정된 일자를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차 기능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일자 기능에서 추가적으로 보실 거는 뭐 일괄 선택하는 거. 만약에 퇴근하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일괄 출석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예정 시간이 10시 이렇게 있었었고 만약에 출석 시간을 여기다가 설정을 한다 그러면 출석으로 다 적용하면 출석으로 기본 세팅이 될 거고, 기본적인 컨셉은 여기서 일괄 선택까지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 관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존 학생들 목록들이 있고 신규 학생을 등록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학생 이름, 생년월일, 신규인 경우에는 이 학년이 열려야 될 텐데 이제 학년이 열리지가 않네. 요거는 이제 학년 수정할 수 있게끔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해놨구나. 이거는 정확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면 일단 이걸로 기본 바인딩은 되는데 여기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기본 바인딩 정도는 해주지만 수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학부모 이름, 연락처, 등록일 오늘 기본 바인딩 되고요. 이런 것처럼 기본 바인딩은 하되 수정은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이 상태는 여기에서 메모해서 저장하실 수 있고 학생 정보를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출석 체크를 단건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뭔가 보고 출석 시간과 상태를 조정해야 되는 경우 여기에서 저장하셔서 수정할 수 있고, 특정 기간에 대해서 출석 현황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 검색 조건을 넣고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이름으로 그 학생을 검색할 수 있고 상태별로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 플랜 부분 또한 여기에서 이제 신규로 등록하고 그 학생에 대한 수강 플랜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수업료를 어떻게 설정한 것일지 여기에서 이제 리스트가 다 나오거든요. 이 학생 선택해서 지금 이제 8회로 하겠다. 8회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 현재 할인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정해서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일은 이때부터.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플랜이 새로 등록이 되고 다음 주차 플랜 생성할 때 이걸 토대로 입력하게 됩니다. 회차가 이제 8회차인데 8회차를 다 끝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수납 관리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미납 현황은 그 기간이 이미 끝난 건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내역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학생의 지금 상태를 보고 입금 처리를 해야 된다. 입금 버튼 눌러서 오늘 계좌이체로 오늘 입금됐다 라고 여기서 체크를 하면 이 수납 내역에 추가가 됩니다. 이 학생 중에서 이 학생의 디테일 내용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원래 학생 하나 선택하면은 그 학생의 히스토리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이게 지금 출결 관리 부분에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 보면 수강 플랜 이 주차에서 출석 체크분에 이 주차 가면은 이 학생의 상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 지금 몇 회차인지 히스토리를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좀 최신 순으로 정렬하게끔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뭐 내역을 볼 수 있고 이 수납 관리 부분도 좀 수정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좀 보완할 부분들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기능이 되면은 이제 학생을 등록하고 여기에 출결 관리하고 수강 플랜으로 학생에 대한 어떤 자동 생성의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고, 수납 관리로 지금 이제 청구해야 되는 학생들 그리고 언제 입금을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시보드에서 그 달에 그리고 지난달에 특정 기간에 얼마만큼의 매출이 났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지인분의 상황에 어느 정도 좀 맞게 하면서 일반화 시킬 수 있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염두해서 개발을 했는데, 여전히 그 학원마다 커스터마이징 해야 할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템플릿을 가지고 한번 이게 이런 것도 되네 이런 느낌만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범주 내에서 쓰실 수 있으면 쓰셔도 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혹시 본인 학원에 좀 더 맞는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을 원하시면 저한테 댓글과 연락 남겨주시면 학원에 특화된 커스터마이징 정도는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여기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고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학원 케이스인데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학원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유학원, 채권 관리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자동화 프로세스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더 많은 사례들을 앞으로도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비즈니스 자동화 사례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